채권도 안전하지 않다. 주식도 채권도 같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 주식이 떨어질 때 우리가 믿었던 마지막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채권. 주식이 위험하면 채권으로 피하고 성장주가 흔들리면 안전자산으로 방어한다. 이게 오랫동안 투자자들이 믿었던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은 이상합니다. 주식이 떨어지는데 채권도 같이 흔들립니다. 위험자산이 무너지면 안전자산이 버텨줘야 하는데 이제는 둘이 같이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채권도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닌 걸까? 오늘은 이 질문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왜 주식과 채권이 같이 흔들리는지, 왜 예전 공식이 잘 안 먹히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뭘 봐야 하는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채권이 왜 안전자산처럼 여겨졌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채권은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투자입니다. 주식은 회사의 성장에 베팅하는 자산이고 채권은 정해진 이자와 원금 상환 기대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경기 불안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보통 주식을 줄이고 채권을 샀습니다.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식이 빠질 때 채권이 방어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분산투자 공식입니다. 주식 60, 채권 40. 이 전략이 오랫동안 쓰였던 이유도 주식과 채권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식이 최근 몇 년 사이 자주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깨졌을까요? 핵심은 금리입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새로 나오는 채권은 더 높은 이자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전에 연 2%짜리 채권을 샀는데 시장에 갑자기 연 5%짜리 채권이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2%짜리 채권을 비싸게 사려고 할까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부도만이 아닙니다. 금리 상승도 채권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물가가 높고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고 미국 재정 부담과 국채 발행 부담까지 커지면 채권도 안전하게 오르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식과 채권의 동조화 현상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놨고 높은 금리의 채권은 여전히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소개됐습니다. 즉 채권은 무조건 위험하다가 아니라 어떤 채권을 어떤 금리 환경에서 보느냐가 중요해진 겁니다. 그럼 주식은 왜 같이 흔들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도 부담을 받습니다. 특히 성장주는 미래의 이익을 보고 사는 자산입니다. AI, 반도체, 플랫폼,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당장 버는 돈보다 앞으로 벌 돈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아지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래에 돈 많이 벌 거라는 건 알겠는데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그 기대값을 예전처럼 비싸게 쳐주긴 어렵다. 그래서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도 누르고 주식 밸류에이션도 누릅니다. 이때 주식과 채권이 같이 흔들립니다. 예전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면 금리가 내려가고 채권 가격이 올라서 주식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물가와 금리 부담이 동시에 남아있으면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주식 채권 동조화입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은 안전하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만기까지 들고 가면 우량 채권은 이자와 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가격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채는 금리에 민감합니다.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가격이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도 종류를 봐야 합니다. 단기채, 장기채, 국채, 회사채, 원화채, 미국채인지 환해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같은 채권이라고 다 같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진짜 공포는 뭘까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무서운 건 이겁니다. 주식이 빠지면 채권이 막아줄 줄 알았는데 채권도 같이 빠진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때 사람들은 또 다른 피난처를 찾습니다. 달러, 금, 현금, 단기채, 배당주, 원자재, 그리고 일부는 비트코인까지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가 무조건 안전하다가 아닙니다. 그때그때 시장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시장이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면 장기채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면 장기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장이 금융위기를 두려워하면 달러와 현금 선호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통화가치 하락을 두려워하면 금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즉, 안전자산도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지금 시장은 안전자산이 뭐냐보다 돈이 어디로 피하고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주식에서 빠진 돈이 채권으로 가는지, 채권에서도 빠져서 달러나 금으로 가는지,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대기하는지 이 흐름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주가만 보면 부족합니다. 미국 10년물 금리, 달러 인덱스, 원달러 환율, 금 가격,
유가. 이 지표들을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한국 증시는 외국인 수급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 금리와 환율을 같이 봐야 합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뛰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코스피가 흔들리고 반도체 대형주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보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주식이 빠졌다고 무조건 채권을 사면 안 됩니다. 왜 빠졌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경기 침체 공포로 빠진 건지, 금리 상승 공포로 빠진 건지, 정책 리스크로 빠진 건지, 이유에 따라 채권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채권을 볼 때는 가격보다 금리를 먼저 봐야 합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의 그림자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흔들립니다. 세 번째, 장기채와 단기채를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금리 상승기에 오히려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식과 채권이 같이 빠지는 날에는 시장이 단순히 기업 실적을 걱정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날은 시장이 더 큰 걸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물가, 환율, 재정 리스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결론은 뭘까요? 채권이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채권이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말도 너무 단순한 표현입니다. 정확히는 이겁니다. 예전처럼 채권이 언제나 주식을 방어해주는 시대는 아니다. 금리가 안정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구간에서는 채권이 다시 방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높고 금리가 흔들리고 재정 리스크가 커지는 구간에서는 채권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주식이냐 채권이냐가 아닙니다. 왜 돈이 움직이는지 보는 눈입니다. 주식에서 빠진 돈이 채권으로 가는지, 채권에서도 빠져 달러와 현금, 금으로 가는지, 아니면 다시 AI, 반도체 같은 성장주로 돌아오는지 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채권은 무조건 안전한 자산이 아닙니다. 둘째,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고금리 고물가 환경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같이 빠질 수 있습니다. 넷째, 이때 진짜 봐야 할 건 돈의 대피 경로입니다. 다섯째, 개인 투자자는 주가만 볼 게 아니라 금리, 환율, 달러, 금, 유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내가 믿던 공식이 깨졌는데도 그 공식이 아직 맞다고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이라는 이름만 믿지 말고 돈이 실제로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라. 오늘 주식 공부를 한다면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주식도 채권도 같이 흔들릴 때 진짜 돈은 어디로 도망가고 있는가?